로보택시가 공개되는 10월 10일은 엄밀하게 보면 마케팅 이벤트죠.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는 보는 것은 100% 맞는데요. 이것이 10월 10일이냐라고 한다면 조금은 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공개되는 것은 아마 우선 공개가 될 거예요. 현재의 매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로보택시의 안전성을 만약에 시연해 줄 경우 사람들이 FSD를 구독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로보택시라는 것은 지금 사회적 신뢰감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행과 운행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주행 기술은 FSD가 한다라면 제시한다면 저는 10월 10일 행사는 되게 큰 성공을 할 것이고, 테슬라가 3분기 예상을 하회하는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주춤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공개될 로보택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제 10월 10일에 발표되는 로보택시가 승패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항상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로보택시가 정말로 이 순간이 중요하다. 주가에도 그렇고 투자하신 분들에게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로보택시의 중요성 말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향후 이거에 대한 이제 성장성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거든요. 테슬라의 성장성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테슬라 주가라는 것이 변동성이 되게 강한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월 10일 향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올라간 만큼 또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10월 10일은 엄밀하게 보면 마케팅 이벤트죠. 그러니까 로보택시의 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렇게 구현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렇게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의지에 맞는 실현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실패할 경우에는 사실 많은 실망감이 더욱더 기대치만큼 실망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죠.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는 보는 것은 100% 맞는데요. 이것이 10월 10일이냐라고 한다면 조금은 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공개되는 것은 아마 우선 FSD 13 버전이 공개가 될 거예요. FSD 13 버전이 공개가 되고, 테슬라 측에서 발표한 것은 9월 달에 이제 발표한 것은 FSD 12보다 한 6배 정도 좋아질 거다. 2배만 좋아져도 좋아지는데 6배 정도 좋아진다는 거 조금 이런 데는 다 과장이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미 있게 좋아질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바이즈드, 즉 인간 감독하에서 지금은 작동할 수 있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건 테슬라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허가가 2025년에 안 난다 그러면 2026년으로 연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연기돼도 문제 없다고 봐요. 테슬라가 2025년부터 로보택시 하면서 세상을 다 정리하는 것, 그건 너무 주가를 빨리 오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지 않고요. 2026년에 돼도 저는 문제 없고 2027년에 돼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인간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를 획득하면서 그러니까 천천히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로보택시가 공개되는데 FSD가 공개될 거고, 또 하나는 차량이 공개가 되겠죠. 로보택시 차량이. 근데 로보택시 차량은 과거부터 계속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가 밝혔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형 모델 2하고 같은 모델이라 그랬어요. 운전자가 안 타면 로보택시인 거고, 운전자가 타면은 저가형 모델 2 이름 바뀌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로보택시도 중요하지만 이 모델 2가 원래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된다고 테슬라가 밝혔었는데 그거를 좀 시간을 연기했죠. 2026년으로. 자, 2026년부터 양산되면 저거 시장에서 파괴를 크겠는데, 모델 Y가 나왔을 때, 사이버 트럭이 나왔을 때,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의 파괴력을 가지면서 테슬라의 차량 매출을 인도량들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이 만약에 만족시켜줘도 사실은 10월 10일 날은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하나는 현재의 매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로보택시의 안전성을 만약에 시연해 줄 경우 그 스튜디오 내에서 LA에서 사람들이 FSD를 구독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FSD를 구독을 한다는 건 지금 현재는 북미에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의미에서의 소프트웨어 매출인 거고 마진율이 80% 가까이 되는 거고, 이것이 앞으로 테슬라에게 있어서 AI 기업, 소프트 기업으로 가는 것에 대한 재무제표상의 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 날에 로보택시의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똑같은 FSD가 장착된
슈퍼바이즈드라고 할지라도 구독자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과 유럽에서 FSD 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이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중국에서도 FSD가 허가된다라면 FSD를 월별로 월 구독료를 내면서 구독하는 사람들이 또 증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 하는 것보다 그래도 중국 시장, 유럽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매달 돈을 내기 시작한다라면 지금까지 자동차 기업에게는 없었던, 테슬라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 다른 기업에게도 존재하지 않았던 월 구독료라는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테슬라 성장에,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성장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주장해 왔던 AI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는 로보택시라기보다는 로보택시를 매개로 해서 신뢰감을 시장에 주면서 FSD 월 구독자를 확대하는 것, 여기에 가장 진정한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 10월 10일에 로보택시 발표는 FSD고, FSD의 발표로 인해서 그리고 차량도 발표하고요. 그렇죠. 차량도 발표하고, 그 FSD가 나옴으로써 이제 월 구독료에 대한 어느 정도 근접성이, 네.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네. 월 구독료가 사실상 이제 서비스가 플랫폼이 갖춰진다 그러면 그 매출이 오르고, 네. 매출이 오르니까 주가도 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보택시 10월 10일이 중요하다. 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은 테슬라 팬들이 생각하는 이제 문샷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로봇 밴도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8인승 차량도 아마 공개가 될 거다. 그리고 막 옵티머스가 나와가지고 차량 문을 열어줄 거다. 뭐 이러한 기대는 저는 뭐 스티브 잡스처럼 원모 띵 하면서 짜자잔 나타나 이런 일들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라는 것은 지금 사회적 신뢰감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짜잔하는 그런 큰 이펙트보다는 정말 저거 사업이 되겠는데, 저 정도면 내가 탈겠는데, 여러분 한번 로보택시가 온다고 했을 때, 지금도 한국도 뭐 10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지만 내가 여기다가 나 혼자 타는 건 좀 한번 객기로 타볼 수 있겠지만, 여기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탄다, 이건 좀 사실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이들이 타는 것들이 많아지고 왕성해졌을 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뢰감이 조금씩 천천히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버리면 갑자기 시대가 바뀌었으니 로보택시로 다 가자, 뭐 이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로보택시가 발표가 딱 되면은 사실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이 로보택시 운영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소유하면서 사실 이제는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플랫폼도 있겠지만은, 테슬라를 소유자들 있잖아요. 그 소유자들도 이 공유 플랫폼에 참여해서 일종의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발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가능성이 그건 있나요? 이미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우버와 에어비앤비 모델의 하이브리드라, 결합형이다 얘기죠. 우버라는 모델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로보택시처럼 생산을 해서 별도로 이것이 1,000대건, 10,000대건, 100,000대건 간에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즉 상업용으로 생산을 해서 상업용으로만 쓰는, 택시 사업용으로 쓰는 차량이 있는 거고, 일반적인 모든 테슬라 소유주들이, 차량 소유주들이 출근을 하다가 퇴근 때까지 남는 시간 동안 돈 벌어와 애를 시키는 거죠. 또는 집에 도착해가지고 밤 사이에 돈 벌어와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에어비앤비 모델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건,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무인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도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운전사가 있음으로써 예를 들자면 어떤 손님이 타가지고 구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쓰레기를 막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담배를 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면은 의자에 앉는 것을 도와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휠체어를 뒤에 트렁크에다 또 실어야 될 경우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또는 바이두의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도 카메라가 10여 대 정도가 있습니다. 다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멈춘다든지, 여기서 119, 우리 식으로 하면 119에 호출을 한다든지 이런 판단할 수 있는데, 테슬라에는 차량 내부를 감지하는 카메라는 한 대밖에 없거든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라면, 즉 주행과 운행,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주행 기술은 FSD가 한다라면 이 운행하면서 이뤄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의 손님의 그 예측 불가능성 인간이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동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도 변심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예측 불가능한 인간 행동에 맞게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까지 만약에 제시한다면 저는 10월 10일 행사는 되게 큰 성공을 할 것이고 운행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주행만 얘기한다라면 전 반쪽짜리 얘기를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래에 다가올 그 어느 날을 다가올 그냥 미래를 약속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주행도 보셔야 되지만 운행과 관련된 내부와 관련된 운행에서 내부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테슬라는 좀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관련된 특허를 냈어요. 예를 들면 손님이 내리면 안에 청소하는 거. 자동으로 청소하는 이런 거 정도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기의 어떠한 표본 추출을 해서 현재 공기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창문을 연다든지 그리고 내부 카메라에서 뭔가 묻은 게 보인다라면 뒤를 갖다가 뭐 한번 닦는다든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운행의 전부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다 로보택시를 운영할 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조금은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네요, 진짜. 테슬라 및 전기차 시장이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분석해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